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디카르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이프로스트와 현재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프로스트가 이 디카르고의 확장성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개선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디카르고 웹사이트고요. 디카르고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디센트럴라이즈 카고입니다. 유통업체들이 있잖아요. 각각 기업들이 소비자에서 판매자 사이에서 이익을 얻는 구조로 여태까지는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 디카르고는 블록체인을 이용을 해서 판매자에서 소비자까지 서로를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을 시켜주고 거기에서 중개자가 없음으로써 좀 더 싸고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블록체인 기업입니다. 저도 이 유통망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쿠팡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아마존 같은 이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쪽 파일을 얻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디카르고에 관한 전반적인 생태계가 있고요. 네. 중간중간에 보면은 저희가 이 물류라는 것은 단순히 판매자에서 소비자까지 중간에 택배 업체 한 업체가 이 물건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정들이 포함이 됩니다. 아마 디카르고는 이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중간에 개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동 수단이라든지 보험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와 공급의 정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카르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움직일 때마다 그 물건들을 최신화시켜 줄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이 가장 중요하겠죠. 모든 블록체인이 그렇듯이. 그렇다면은 내가 최초 판매자한테 당사자인 소비자까지 그 물건이 오는데 자신이 주문한 물건이 수많은 통로를 거쳐서 자기 문 앞까지 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되고 그 트랜잭션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스마트 컨트랙도 당연히 요구가 되겠죠.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 디카로그는 좀 더 빠르게 최적화시켜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루트가 자신한테 가장 이득인지 이런 점이 사실 블록체인에서 가장 핵심이잖아요. 중개자 없이 내가 최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 아마 디카르고의 매력은 바로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더 다양한 참여자로 확장된 물류 네트워크는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용은 줄어들고 시간은 단축이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러한 장점이 정말로 살아난다면 기존에 있던 유통망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신속하고 그다음에 서비스 면에서도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겠죠. 이 판매자하고 구매자 사이에서요. 뭐 물건에 대한 보관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포장 또 수리까지 결제 시스템은 당연하고요. 그럼 세척 그러니까 물건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테마들이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고루고루 갖출 수 있어서 하나의 큰 커뮤니케이션을 형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아무래도 파트너십이겠죠. V체인도 마찬가지고, 디카로그도 마찬가지고, 이런 물류에 관한, 상품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이라면 확실히 그와 관련된 파트너십을 많이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 프로젝트를 보는데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파트너십은 빵빵하죠. 국내 프로젝트잖아요. 근데 카카오부터 해서 롯데 이런 쪽하고 파트너십이 맺어 있고 여기 이런 곳과 파트너십 또는 이제 투자자로서 유치를 했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알만한 기업들 페덱스라든지 뭐 차이나 포스트, 뭐 DHL, 국내에는 CJ까지. 네. 그다음에 브랜드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은 다 알만한 브랜드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추가적인 파트너 카카오톡하고 IOST가 보이죠? 지금 이 페이지 1, 2, 3를 보시면은 단순히 물류만 메커니즘의 개념이 아니고 디카르코가 갖고 있는 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 부분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뭐 디파이의 직접적인 경험을 할 수 있고 스테이킹을 함으로써 그 이후에
다양한 혜택도 즐길 수 있고 이자도 받을 수 있고 또는 그 수익의 일부를 또 자기가 물품을 샀는데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큰 생태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토큰이 매트릭스가 되어 있는지 투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발행량도 여기 정확하게 다 기재가 되어 있고요. 로드맵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 나갈 건지에 대한 의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팀원들은 링크드인에 들어가면은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고요. 팀원들부터 해서 어드바이저까지 올려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럼 디카르고와 바이프로스트가 도대체 어떤 상생 관계를 이루고 있고 바이프로스트는 디카르고의 어떤 모자른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 건지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왜 디카르고와 바이프로스트가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아까 저희가 봤던 디카르고 웹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발송자에서부터 그리고 여기 수령자까지 굉장히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3자의 업체한테 이걸 맡겼을 때 우리는 그냥 택배비를 주고 택배를 운영하는 회사가 그 물건을 계속 전송을 해 줍니다. 거기 안에는 뭐 보험이라든지 여타 다른 옵션들이 다 들어 있겠죠. 그거를 기업들이 다 알아서 해 주는 형태였어요. 근데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물건을 시키면은 그 순간마다 물건들이 업데이트 될 때 내가 그 물건들이 어디에 지금 운송이 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생겨납니다. 다시 말해서 가스비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더리움으로 치면은 가스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더리움은 가스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 그 가스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트랜잭션이 한 최소 10번 정도가 일어난다고 치면은 가스비가 보통 이더리움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한 5만 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10번 정도니까 배송비만 30만 원, 뭐 50만 원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이지가 못하죠. 이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리 좋은 생태계를 꾸리려고 하고 좋은 비전을 갖고 있어도 현실에 이행할 수 없으면은 이 프로젝트는 계속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구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국제 운송에 관한 인코텀즈라고 하는 건데요. 그 국제 무역에도 법이 있잖아요. 법이라기보다 하나의 관습이기 때문에 인코텀즈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수출자가 어느 지점까지 배정을 해주면 수입자가 그때부터 그 물건을 받아서 자기 것을 이동해 오는 형식이에요. 이 중간에 선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카고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또는 뭐 비행기를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요.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는 뭐 포워딩 업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버튼을 클릭해서 A에서 B로 전달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물품의 인수자부터 해서 그다음에 물류 로케이션 어디에서 어디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그 업체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물건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물건을 잊어버리거나 물건이 바뀌어 있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또 따로 이제 보험을 듭니다. 뭐 배가 이제 조난을 당하거나 비행기가 뭐 사고가 났을 때 그때 물건의 어떤 데미지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 보험사까지. 그러면은 디카로고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하나의 플랫폼에서 과연 이루어질 수 있냐라는 겁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저번에 그 추천드렸던 영상인 바이프로스트와 디카르고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이더리움 하나의 체인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을 못해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 물건이 맞는지 신원 인증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디 로케이션으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아이템도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트랜잭션이 일어나야 돼요. 그 결제가 그리고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제3자한테 돈을 주면 그들이 알아서 했지만 이제 블록체인 같은 경우엔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다 가스비를 내야 됩니다. 또는 디카르고가 이것을 다 감당을 해야 되고요. 굉장히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아이디어는 좋은데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는 일련의 과정들을
다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바이프로스트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D앱을 유연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플랫폼에서 각자의 기능에 맞게, 예를 들어서 메타디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원 인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물품 등록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고요. 또 에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좀 속도가 괜찮으니까 아이템을 통관할 때마다 어디까지 왔는지 그거를 트래킹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업데이트 해준다든지. 그다음에 클레이튼 같은 경우에는 초당 블록 생성량이 월등히 높습니다. TPS가 굉장히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클레이튼을 페이먼트로 돌리면 되겠구나 해서 페이먼트로 돌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각각 플랫폼마다의 장점이 있잖아요. 컨센서스가 다 다를 거고요. 그러면은 거기에 나타나는 속도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디카르고가 바이프로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장점들을 다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구현을 해보니까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도 자신이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더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파트너십을 제가 한번 예시로 들어봤고요. 이 기차를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에 있는 사람들을 D앱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인도 지하철 사진이거든요. 수많은 D앱들이 구동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하나의 D앱을 위해서 기차가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더 준다고 해서, 물론 돈을 더 주면 내가 블록체인에 올려놓았던 스마트 컨트랙이 더 빨리 채택이 될 수는 있겠죠. 이더리움에서는. 근데 그게 항상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게 지속 가능하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회사, 블록체인 회사는 망합니다. 네. 수수료는 저렴해야 되고, 그게 사실 블록체인의 가장 큰 이점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 그래서 기차는 더 이상 이 D앱들을 다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태울 수가 없어요. 디카르고가 바로 그 무수히 많은 D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하거든요. 그럼 실현 가능하냐? 탁상 공론이냐? 이걸 어떻게 저희가 분간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드론 코인이라고 해서 과거 한 몇 년 전에 들어봤던 코인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드론을 대여를 해줘요. 또는 뭐 물품을 이동할 수도 있고요. 이동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또는 화재가 났었을 때 드론을 가지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물을 쏩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가 진압되잖아요. 그때마다 자기 드론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거 들었을 때 어떠세요? 허무맹랑해요? 얼토당토하지 않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실현 가능성이 없죠. 네. 아이디어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만 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디카르고 같은 경우에도 정말 좋은 프로젝트고 파트너십도 좋고 취지도 너무 좋고요. 또 빵빵한 회사들이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말 실현 그러려면은 그럴 만한 최적화된 플랫폼을 만들어주고 또 저희가 신속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안정성도 보장이 돼야겠죠. 요즘에 유통업체들이 포부가 굉장히 커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디카르고가 만약에 이런 유통 서비스에 큰 솔루션이 된다면 디카르고가 갖고 있는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그러기 위해서 D앱들이 언제 어디서든 다시 내가 쓰고 싶을 때 이더리움으로 옮겨가고, 또 여기 트랜잭션은 이더리움보다는 이오스가 더 빨라. 그러니까 이오스로 이동을 해서 이오스에서 트랜잭션을 하고 다시 넘어와야겠다. 막 이런 되게 엄청 유연하죠. 듣기만 해도 굉장히 플렉시블합니다. 바이프로스트의 비전을 알고 디카르고가 그걸 채택을 했다라는 것이 저는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디카르고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짧게 끝을 내고요. 앞으로는 이제 바이프로스트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암호 자산 시장에 관련된 인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프로젝트도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이제 흥미로운 컨텐츠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